안녕하십니까? 산 좋고 물 좋은 설악산에서 잠시 세상으로 나온 양일권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건강과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한 주일 동안 같이 살펴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어디 이분이 누구인 것 같아요? 안젤리나 졸리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사람이 38살 젊은 나이에 양쪽 유방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스스로 자원해서 했고 또 이어서 난소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유방암 유전자 BRCA1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유전자가 암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유방암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까? 유방에. 그래서 유방을 떼버리면 아무리 유전자가 있어도 유방이 없어. 암이 달라붙을 유방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이 젊은 나이에 이게 과연 잘한 것일까. 또 그것도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난소까지 다 제거를 했더니 그 젊은 나이에 폐경 증후군 때문에 또 고생을 했어요. 이렇게 돈 많고 예쁘고 똑똑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마 좌절과 낭망에 빠지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암과 고혈압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최첨단 의학 중에서 후생 유전학적인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그가 안 잘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이 질병들로부터 치료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굿뉴스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깃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생 유전학적으로 과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치료될 수 있을까?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얘기는 조금 좁혀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병들었다는 얘기고 그 세포 중에서도 한가운데 핵이 있고 핵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 중에 어떤 부위가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이름만 달라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포 핵 속에 유전자가 상처를 입은 것, 그게 질병인데 특별히 세포 하나 속에 23쌍의 실타래가 유전자 내용을 가지고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실타래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염색하는 물감을 뿌리면 염색이 잘 된다 해서 염색사라고도 불러요. 두 가닥이 비비비 꼬여 있는데 그냥 옷감자라고 넣어준 실타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 유전자 암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철자는 4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컴퓨터는 0, 1, 2가지 가지고 그림, 색깔, 동영상, 음악 모든 걸 다 표현을 하는데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 철자가 2가지가 아니고 4가지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흑인으로 만들지 백인으로 만들지 키를 좀 크게 만들지 작게 만들지. 여기에 첫 번째 철자는 시토신입니다. 시토신 맞은편에 또 파트너가 하나 달라붙는데 아무나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딱 하나 모양이 구한인만 궁합이 맞아요. 또 아데닌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 글씨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는 티민만 맞습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떤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포 하나 속에 있는 요 유전자 글씨를 A4 용지에다가 다 풀어서 써봤더니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가 하면 아데닌은 A자로만 약자로 기록한다 할지라도 A4 용지 1000페이지 두꺼운 백과사전 1000권에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설계도가 이 세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자외선으로 한 방 맞았든지 방사선으로 한 방 맞았든지 발암물질이 들어와서 여기를 구부려 놨든지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데 학자들은 유전자 중에서 어디가 망가졌는지를 쉽게 찾아내기 위해서 주소를 매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P53이라고 하는 유전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주소를 이제 써놨는데 17P13번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17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몇 쌍이 염색체가 들어있다 그랬죠? 23쌍. 그 중에서 17번째 실타래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또 P라고 하는 것은 중간 딱 나누어서 윗동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동네 중에서도 13번째 구역에 살고 있는 이것이 망가지면 거의 대부분 95% 이상의 암은 바로 이 P53이 망가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아까 안젤리나 졸리가 요건 망가졌다고 다 떼낸 거예요. BRCA1 17Q Q는 17번째 염색체의 아랫동네에 21번째 구역에 있는데 거기가 망가졌던 거예요.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방부터 떼내고 그러고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난소까지 떼낸 거예요. 또 APC 이것은 위암, 대장암, 직장암, 췌장암이 걸립니다. 또 DCC라고 하는 부분이 망가지면 대장암, 직장암이 생길 수 있고 MTS1이 망가지면 피부암, 백혈병이 생깁니다. 파킨슨이든지 아토피든지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유전자 어떤 부위가 망가지면 그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토피가 피부에 생겼다고 해서 피부에 바르는 연고를 아무리 연구해도 뿌리가 뽑아지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거 잘라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속에 이미 설계도가 유방암 만들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한은 설계도가 남아있는 한은 아무리 항암 치료를 하든 방사선 치료를 하든 잘라내든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또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설계도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잘 활용해서 그 유전자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기만 한다고 하면 내 한평생 그 질병 유전자는 밖으로 드러나 본 적도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자자손손 내려오던 그 유전자 내 힘으로 스위치를 꺼버리고 내 후손에게는 이제 그 스위치 꺼진 유전자로 내려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최근에 발달한 후생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영어로는 에피지네틱스라고 그러는데 지네틱 이것은 예전에 알고 있는 유전학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앞에 에피라고 하는 말을 붙였는데 이것은 위에 그 뒤에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유전학은 조상으로부터 다 물려받는 것이고 나는 물려받은 유전자대로 만들어지고 유전자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생 유전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그 유전자에는 유방암 유전자가 들어있을지라도 폐암 유전자가 들어있을지라도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걸 먹기로 선택을 했는지 몇 시에 잠을 자기로 선택을 했는지 그 생활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를 초월하는, 분명히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은 초월해서 유방암 안 걸릴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전자 이미 물려받았어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럴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난 이후에 유전자에서 순서는 변하지 않지만 스위치를 끌지 킬지 뭔가 내가 이루어낼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국말은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후성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학자는 후생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물려받아진 그 유전자와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의미로 후생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유전자의 내용을 딱 안젤리나 졸리처럼 찍어 봤더니 유방암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태어난 이후에 내가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먹어주기만 하면은 그 음식 속에 있는 영양 성분 중에서 학자들은 탄소 하나와 수소 3개가 붙어 있는 물질, 이름을 메틸기라고 붙였습니다. 그 메틸기라고 하는 영양 성분이 4가지 철자 중에서 특별히 시토신 부위에 달라붙는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거기에 딱 달라붙기만 하면은 유방암 유전자가 있는데 시토신 위에 메틸기가 달라붙으면은 있지만 스위치 꺼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있으면 어때? 스위치 꺼버렸는데 120살 먹을 때까지 유방암은 나타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물려받은 유전자이지만 엄마도 유방암, 외할머니도 유방암, 이모도 유방암, 그럴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당대에 이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고 그 다음 내 자손에게는 이 유전자 들어있지만 꺼진 상태로 유전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 발견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근뉴스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 후생 유전학을 통해서 나에게 비록 자궁암 유전자라고 하는 권총이 들어있을지라도 무슨 상관이에요? 안전핀으로 딱 꺼버리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안전핀으로 탁 잠궈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 신의학인 것입니다. 자, 여기 2020년 바로 작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이 신의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크리티컬 리뷰, 여기에 발표된 연구를 보니까 내가 아무리 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영양 유전체학,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 속에 있는 영양 물질이 그 유방암 유전자라고 기록된 그 부위, 시토신 부위에 메틸기가 딱 달라붙기만 하면은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암이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고 예방될 수 있고 심지어 암에 걸렸을지라도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사람들은 식이 관련 질병과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졌다. 예전에 채식만 하던 사람들이 튀김을 먹고 또 고기를 먹고 이러다 보면은 식생활 습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유방암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비슷하게 식생활 습관이 바뀌었더니 미국 사람들 비슷하게 유방암이 많아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예전에는 전립선암 별로 없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참 남자들이 전립선암이 많대더라.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똑같아. 왜?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똑같이 먹었으니까요. 식이 조절이 질병의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강의를 듣고 식이 조절을 하면은 얼마든지 그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결과들을 여기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성 유전학적 변화는 질병 발생 및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자르지 않아도 돼요. 방사선으로 지지지 않아도 됩니다. 옛날 방법이에요. 옛날 의학입니다. 최근에 발달한 후생 유전학적인 이 연구 결과를 잘 적용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 질병 발생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는 것입니다. 특정 생리 활성 식품 화합물은 후성 유전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암 예방 역할이 확실히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에덴 농산에서 이거 먹어라 가르쳐준 그 채식 식단 속에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성분이 들어오면은 구강암, 유방암, 피부암, 식도암, 결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및 폐암 예방에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보면 또 DNA 복구 과정에 관여하는 DNA가 유전자가 망가지면 암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복구시키는 영양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연, 셀레늄, 엽산 이게 다 에덴 농산에서 먹으라고 하는 그 식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뒤돌아볼 필요도 있고 지금이라도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미 물려받은 암 유전자까지도 스위치가 꺼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 3사람 내지 4사람이 지금 암으로 죽어가요. 사망 원인 1등입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 질병이 하나 있는데 고혈압입니다. 3사람 중에 1사람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요. 성인들은. 그런데 문제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봅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고 본태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도 고혈압, 할아버지도 고혈압. 그래서 본래 태어날 때부터 고혈압 유전자 물려받아서 나는 고혈압이라 이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투에덴에서 우리가 많은 본태성 고혈압 환자들을 모시고 치료를 해보면 본태성이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후생 유전학적인 이 연구 결과를 임상에 적용하게 될 때에 아무리 고혈압 유전자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 시토신 위에 메틸기 달라 붙게만 해주면 약 끊고 다 혈압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011년 Current Hypertension Reports라고 하는 이 연구 논문집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고혈압 얼마든지 후생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약 없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 나온 것을 이 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자꾸 높아지는가 그 메커니즘을 제가 그림으로 요약해서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혈압이 이제 좀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가 힘있게 흘러가질 못하겠죠. 그러면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신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장에는 모세혈관이 사구체가 막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마치 역삼투압 그 정수기 필터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 더러운 피를 신장의 사구체 실타래를 싹 통과하면서 쓸데없는 찌꺼기는 걸러가지고 오줌부에 넣어서 오줌으로 버리고 그리고 아직 쓸모있는 것은 다 걸러가지고 다시 써먹어야 되는데 이게 압력이 어느 정도 밀어줘야 이게 걸러질 것 아니겠어요? 혈압이 떨어졌어.
그 중요한 신장이 피를 걸러주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장이 어떤 일을 할까? 신장에 이제 피가 너무 약하게 흐르니까 신장 이 사구체 옆장치라고 하는 부위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물질을 쏟아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레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엔지오텐시노겐이라고 하는 효소와 딱 악수를 하면은 얘가 이제 이름이 엔지오텐1이라고 바뀝니다. 그런데 엔지오텐1이라고 하는 친구가 ACE라고 하는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의 도움을 받으면 얘가 이제 엔지오텐2로 바뀌어요. 그럼 얘가 무슨 일을 하는가? 엔지오텐2가 일단은 우리 이 혈관 중에서 제일 끝부분에 있는 가느다란 요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는 일을 해요. 여러분, 물 호수를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속을 좁게 만들면 물이 더 세게 나갑니까? 천천히 나갑니까? 세게 나가죠. 똑같아. 이 혈관이 좁아지면 더 세게 나가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엔지오텐2가 여기 신장 위에 부신이라고 하는 것이 조그마한 게 하나 달라붙어 있는데 거기를 가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신 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물질을 또 막 쏟아냅니다. 그럼 알도스테론은 무슨 일을 할까? 얘는 신장에서 소금을 더 많이 흡수하도록 만들어줘요. 물을 더 많이 흡수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소금기와 물이 혈관에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요만큼 있을 때보다 혈관 속에 물도 많아져, 소금도 많아져, 빵빵해지니까 이 혈관의 압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져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결국은 이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혈압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 어디를 건드려 줄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혈압이 왜 생겼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젖혀놓고 그냥 우선 혈압만 내려가게 하는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왜 혈압이 올라갈까? 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물은 몇 잔 정도 마셔야 됩니까? 8잔 정도 마셔야 돼요. 근데 한 잔도 안 마시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물을 적게 마시는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어쩌다 한 번 안 마시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매번 그래. 그러면은 물을 잘 안 마셔주니까 혈관 속에 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럼 혈관 속에 물이 적으면은 이 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장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지금 설명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요 생활 습관을 고쳐야지. 요 생활 습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약만 먹는데 평생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짜게 먹어. 짜게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짜게 먹으면 그 속에 나트륨이 들어있고 나트륨이 결국은 혈관 속으로 흡수가 될 텐데 나트륨은 물을 몇 분자씩 끌고 다니는 성질이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이 혈관 속에 나트륨이 많아지고 물을 끌어오니까 혈관에 물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또 혈압이 올라가요. 결국은 짜게 먹는 생활 습관을 고치기 전에는 절대로 혈압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생유전학적으로 이 생활 습관을 고치면은 약을 끊고서도 아무리 유전자 물려받았을지라도 혈압약 안 먹고 완전히 정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신의학의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면서 약을 끊고서도 혈압이 완전히 정상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 고혈압, 특별히 본태성 고혈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2021년 5월 달 바로 몇 달 전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요, 본태성 고혈압도 후생유전학적인 이 치료를 하면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 책의 연구 논문에 기록된 것을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본태성이니까 물려받은 거예요.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본태성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가 켜진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먹는 걸 보니까 딱 자기 아버지 먹는 것만 좋아해. 예? 맨날 튀김 먹지, 짜게 먹지, 고기 먹지, 불고기 먹지, 비슷해. 이렇게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장에 들어갈 텐데, 장에는 유익균, 유해균이 있어요. 또 연구해 보니 이 속에 있는 유해균들은 고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설탕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맛집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유해균의 밥만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먹은 음식을 분해하는데 여러 가지 미량 영양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간에게 공급이 되고, 간은 또 이제 이 장에게 담즙을 주면서 소화제를 주고 또 면역력도 증가되게 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약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미량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 영양소들이 어떤 일을 해주는가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첫 번째, 혈관이 긴장이 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 물질들이 여기에 있는 나쁜 미생물이 만들어낸 물질들이 혈관을 긴장되게 해주니까 혈압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요. 또 한편으로는 피가, 고기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한 피를 순환을 시키려면 더 세게 품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혈압이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아까 얘기한 신장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엔지오텐신을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얘가 또 2중 3중으로 혈압을 올려줘요. 그러면 유전자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다 하기보다는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는데 기분 나쁘게 난 본태성 고혈압이야 이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약이나 먹고 그냥 버티다 사는 것이지. 그러나 후생유전학이 얼마나 놀라운 이 효과가 있는지 백퇴된 강의를 들은 사람이 식사를 바꾸었어요. 뭘로 바꿨어요? 채식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면은 딱 이 음식이 장으로 들어가서 유익균이 이 채식의 섬유질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똑같이 한 사발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나오는 이 분해 대사 물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와는 달리 이 분해 대사 물질들이 전부 바뀌어서 이제 혈관 긴장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 또 혈액은요, 일주일이면은 떡처럼 붙어 있던 것이 우리가 찍어보면 하나씩 다 적혈구가 떨어져서 혈액순환이 술술술 됩니다. 또 엔지오텐신도 활성화가 떨어져요. 그래서 약을 끊었어도 근본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본태성 고혈압인데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 치료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생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냥 잠시 혈압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요 혈압을 올려주는 대대로 물려받은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시토신 위에 뭐가 달라붙어서?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그런데 그것이 내 후손에게 또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완벽하게 정복하면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바라면 이 후생유전학에서 발견한 3가지 전략만 사용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떤 질병이든지 질병이 지금 유전자로 나에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전법을 쓰는가 하면은 암 유전자, 고혈압 유전자, 어떤 질병 유전자가 있을지라도 그 유전자를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에다가 그 씨를 돌돌돌돌 말아놔 버리면은 무슨 유전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평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후생유전학자들은 발견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유전자가 펼쳐져야 무슨 글씨가 써 있는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타래다가 돌돌돌 말아버리면은 무슨 유전자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여러 가지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생활을 해라. 그렇게 살기만 하면은 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요 실타래에다가 질병 유전자 붙어 있는 거 다 돌돌돌 말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소설 같은 얘기지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몸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방암 유전자가 돌돌 말려 있다. 죽을 때까지 유방암 나타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요 히스톤이 작동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면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모든 질병 유전자는 히스톤 실타래에다가 다 감아버리고 여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떻게 하면은 질병 있는 부분의 유전자마다 다 히스톤 실타래에다가 감아버릴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에덴을 등지고 살아가는 생활 습관 때문에 이게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유전자 있어도 물려받았어도 실타래에다 감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아주 맛있는 빵집을 이제 알게 됐는데 다른 집 빵집하고는 맛이 달라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계속 거기서 사 먹다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데 이 집 빵 맛은 이렇게 맛있느냐. 좀 친해지니까 비결을 가르쳐 줬는데 거기는 이스트를 넣는 게 아니에요. 이 빵 반죽을 아주 정성스럽게 한번 발효가 돼서 너무너무 맛있는 빵이 이제 나왔다. 어떻게 우연히 맛있는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빵을 반죽을 하고서 다 오븐에다 넣고 굽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 딱 떼가시고 씨앗으로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빵 먹고 싶으면은 생 밀가루 반죽에다가 그 씨앗 반죽을 넣어서 그것으로 발효를 시켜요. 여기에 정말 맛있게 발효시키는 효모가 어떻게 날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 한 줌을 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만들어도 맛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관리를 잘못했네. 이게 어떻게 시큼하게 변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반죽을 정성껏 해도 어떻게 돼요? 아무리 정성껏 씨를 남겨서 반죽을 해도 시큼새큼한 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에도 족보가 있다, 이런 책이 다 있어요. 그 집에 어떤 효모가 들어와서 빵을 만들었느냐, 그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관리를 해서 한번 맛이 변했다? 그러면은 이것 아무리 주물러도 이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앗을 한번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흙반죽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흙반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첫째 아담이 죄라고 하는 것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아름답고 건강하고 향기로운 그 흙반죽이 시금털털하게 변해버렸어요. 이제는 그 흙반죽으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아무리 몇 천 대의 사람을 만든다 할지라도 똑같이 시금털털하고 죄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건강하고 상큼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씨앗을 바꿔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성향을 가진 유전자로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첫째 아담의 씨앗은 이미 실패했으니까 이제 둘째 아담의 새로운 씨앗 반죽을 우리가 가슴속에 묻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에다가 이 여러 가지 죄의 성향의 유전자를 돌돌돌 말아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실타래가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까지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히스톤과 같은 실타래 되어주시기 위해서 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 유전자, 죄의 유전자 돌돌돌 다 말아버리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질병 없이, 여전히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실타래 되신 그분을 이 가슴 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먹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후생 유전학적으로 모든 고혈압, 모든 암 유전자는 다 실타래에 감겨버리고 내 생애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실타래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에덴으로 돌아가자. Back to 에덴. 아무리 망가졌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belief, 믿음을 갖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농산의 것처럼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air,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생활, 또 에덴 농산 부절제함으로 잃어버렸으니 지금이라도 컨티넌스, 절제하는 생활을 해보시고, 또 과로하면서 이 모든 질병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eeping the Sabbath, 안식과 휴식을 지키는 삶을 살아보고, 또 운동이 너무 부족해요. exercise, 운동을 적당히 해주고, drinking water, 물을 적당히 마셔주고, 또 다른 enjoying the sunshine, 햇볕을 잘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and nutrition, 에덴의 음식을 먹어주면은 아무리 질병 유전자 물려받았어도 얼마든지 이 히스톤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돌돌돌 말아버리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병 걸리도록 안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비의 죄 때문에 내가 죽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질병 유전자 물려받았어도 예수님께서 후생유전학적인 메커니즘을 이미 이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태어난 이후에 내가 에덴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심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질병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두 번째 히스톤처럼 이 땅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영접하시면서 내 마음의 죄악의 유전자, 죄악의 성향들, 질병의 유전자 그분에게 다 맡겨버리시고 돌돌돌 말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질병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8가지 백투에덴의 삶을 살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충만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질병 정복할 수 있고 모든 유전자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라고 가르쳐 주신 이 오묘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유전자 가지고 태어났으면 어때요? 그 유전자 스위치 꺼버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질병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리고 그 질병 유전자 히스톤에 다시 감아버릴 수 있을까?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내 머리털럭이 몇 개 빠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 것도 몰라요? 그런데 10개 빠졌는데 50개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털북숭이, 원숭이가 될 거예요. 10개 빠졌는데 5개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지않아 대머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 이 내 세포를 몇 개 분열해라, 내가 명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몇 개 죽었는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내 주먹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유전자 관리 권한을 맡길 수 있을까? 여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1아시리온을 주면은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 그랬어요. 2아시리온을 주면은 참새 몇 마리를 살 수 있죠? 4마리.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5마리를 샀다는 겁니다. 한 마리는 뭡니까? 가치도 없는 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참새 5이 아시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의 히스톤과 같은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모든 질병 유전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죄의 성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82세 된 최경희 할머니가 오셨어요. 직장암에 주먹만한 게 들어있어서 변이 안 나와요. 삐질삐질 설사로 조금 새 나올 뿐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항문하고 너무 가까워서 자르면 항문을 살릴 수가 없대요. 인공 항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똥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내가 82세까지 살았는데 똥주머니까지 차고 살 필요 있느냐? 난 그냥 죽겠다. 그래서 아들이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이제 LA에 있는 백투 에덴을 알아보고 달라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쪽으로 보냈어요. 디톡스를 했습니다. 찜질을 했습니다. 뜸을 떴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활 습관이 잘못됐는지 가르쳤고 생활 습관을 바꿔줬어요. 한 달 지나니까 바나나 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이 생활 습관을 개선한 다음에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주먹만한 직장암이 조그마한 콩알만한 것밖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연락을 해왔어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어쩌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후생 유전학적인 임상 결과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한번 이 후생 유전학의 은혜를 받고 생활 습관을 쭉 고쳐서 살면 좋은데 사람들이 좀 좋아지면 또 딴 마음이 생겨요. 아, 좀 좋아졌으니까 오늘 딱 한 번 정도는 회 한 사발 먹어도 되겠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대로만 갔으면 완치됐을 텐데.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타래에서 이제 풀어져 버렸어요. 무슨 암이 있는지 유전자가 있는지 밝혀졌다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아까 얘기한 메틸기를 그 펼쳐진 유전자 하나하나에 붙여놓기만 하면 스위치가 꺼져서 여전히 암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메틸기 펼쳐져서 유방암이 있다는 것이 온천하에다 드러났어요. 이 유전자대로 단백질 딱 모아놓으면 유방암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CH3라고 하는
메틸기 영양물질을 딱 갖다 붙여놓기만 하면 스위치가 꺼져서 여전히 유방암은 안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성향이 펼쳐졌고 내 마음을 봐도 자꾸 죄 쪽으로만 기울게 살아가요. 그럴지라도 이 메틸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것을 감사드리시면서 그분에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잘못한 거 십자가에 다 걸쳐 놓기만 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죄의 성향은 다 불이 꺼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아무리 그 은혜를 저버리고 또 죄를 졌을지라도 7번 넘어졌을지라도 여전히 8번째 일어서서 십자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홍처럼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질병 유전자 스위치 꺼주시고 죄악의 유전자 스위치 꺼주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꼭 지키면서 다시는 질병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후생 유전학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듀크 대학에서 랜디 지르틀 박사 연구팀이 실험실에서 확인을 했어요. 여기 아구티라고 하는 노란색 털에 뚱뚱한 유전자를 가진 쥐가 있는데 똑같은 쥐인데 털 색깔만 다른 쥐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갈색 털이고 얘는 비만 유전자가 없어서 날씬합니다. 그래서 뚱뚱한 쥐는 당뇨가 또 많아요. 병약합니다. 그런데 요 뚱뚱하고 노란색 털을 가진 쥐로부터 세포를 여러 개를 뜯어냈고 거기서 세포 핵만 뽑아냈어요. 요 핵 속에는 무슨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비만 유전자 그리고 노란색 털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자 쥐로부터 난자를 여러 개를 뽑아내서 난자의 색을 다 빼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털에 뚱뚱한 이 쥐의 핵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대리모 자궁에 착상해가지고 얘를 잘 키웠어요. 이 복제 양까지 만들었으니까 쥐는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던 실험과는 다른 것을 하나 했는데 이미 유전자는 노란색 털의 비만 결정됐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 대리모가 이쪽 대리모는 라면을 먹게 했고 이쪽 대리모는 브로콜리를 먹게 했어요. 건강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면을 먹은 요 엄마 쥐에게서 태어난 쥐는 예상한 대로 노란색 털에 뚱뚱한 쥐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뭐 이미 많이 보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유전자가 결정됐는데 건강식을 한 요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쥐는 놀랍게 갈색 털에 날씬이 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그 갈색 털에 날씬한 쥐를 세포를 뜯어서 유전자를 딱 읽어봤더니 여전히 노란색 털 유전자가 있었고 여전히 비만 유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강 식사 속에 있는 메틸기가 그 비만 유전자에 딱 달라붙어서 스위치를 꺼버렸기 때문에 비만이 안 나타나니까 날씬이가 됐고 노란색 털 유전자에 딱 달라붙으니까 노란색 털이 안 나타나서 갈색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강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에덴의 환경, 에덴의 음식을 먹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잘못된 유전자 스위치다가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꺼버리고 여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철원에서 임금자 씨가 제가 에덴 요양병원에 있을 때에 찾아왔습니다. 자궁암 말기에 뼈까지 다전이 됐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서 항암제를 그렇게 많이 맞는데도 내성이 생겨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백퇴덴에 오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눈물로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분이 죽어도 내려놓기 싫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남편을 미워하는 미움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도 미워. 죽어도 용서하기가 싫대. 그런데 이분을 살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마음을 어루만져 주자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자기 마음을 짓누르던 미움과 죄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됐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고서 딱 병원에 갔더니 그 암이, 전신의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가 자기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대요. 미안하지만 페트 촬영에서도 하나도 발견이 안 되는데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조직검사 한 번만 하게 허락을 해줘라. 암이 없대는데 조직검사하는 의사가 또 어디 있어요. 이분이 자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띄워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서 결과를 딱 보는데 조직검사상에서도 하나가 없대.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메틸기가 이 암 유전자에 달라붙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이대로 쭉 살았으면 괜찮을 텐데 왜 한 1년 지나면 다시 불고기를 먹는지 몰라.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 암세포 합성 공장에 전달된 RNA 유전자 암호를 번역하지 못하게 기도 한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히스톤 단백질 메틸기 붙여지는 것은 다 세포 핵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는 실타래에서 풀어졌지, 이제 스위치 붙여졌는데 또 떨어져 나갔지, 이제는 요 설계도가 딱 DNA가 RNA로 복사를 해서 세포 질로, 세포 현장으로 전달이 다 돼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설계도대로 벽돌을 싸면 자궁암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다시 또 일어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탁 사자가 날라와서 요 설계도가 저 공사 현장에서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리보솜이 얘를 쫙 스캔을 하면서 무슨 아미노산 붙이라고 하는 뜻이다, 두 번째는 무슨 아미노산이다, 요걸 해줘야 자궁암이 만들어지는데 요걸 번역을 하지 말아라 하고 기도 소리 듣고 전갈이 내려오기만 하면은요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자궁암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두 번, 세 번 거역할지라도 언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살려줄 수 있는 사랑의 가슴을 펼치시고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 품에 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번역하지 말아라. 후생 유전학자들이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요, 참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여기 작업 현장까지 날아간 설계도가 번역이 안 되고서 기다리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만나시면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유전자를 다 관리해달라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혹시 7번, 8번 또 죄를 범했을지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요거 번역되지 말을 하고 명령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겠다,
치료해 준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전신에 다 번진암 환자들이 지금 저희 설악산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거기서도 살아남는 모습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그저 약 하나 가지고 어찌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생생하게 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한 8주 정도만 그렇게 기도를 해도 미국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큰 병원에서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 적어도 이 암 스위치를 꺼주는 데 관계된 그 유전자가 433개가 스위치가 8주 만에 다 꺼져 있었다는 연구 결과들을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을 만나면서 꼭 이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해방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덕유산 요양원을 운영할 때에 광주에서 이강래 씨가 오셨는데 대장암, 간암, 위암 다 번져서 3개월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이 세 가지 의미를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아, 나를 위한 복음이구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기 마음속에 죄와 자기 마음속에는 미움을 다 버렸더니 버리면 뭔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치료의 성령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카맸던 분이 혈색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3개월로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이분이 6개월 뒤에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이동 요양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간다고 일본으로 예약을 하는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월이 넘었는데 죽지 않고 필리핀까지 잘 갔다 왔어요.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 가서 아직도 건강하게 이분이 살아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모든 질병 치료하고 흠집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설령 질병 유전자 있다 할지라도 후생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대로 지금부터 에덴의 생활을 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